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특징은 입이 쉴 날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이런저런 방송에 나가고 또 자기 SNS에다도 글을 올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군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내년 6월에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치러야 된다. 내년 6월이 왜 내년 6월이냐? 이준석이 그대로 당대표를 할 경우에 내년 6월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거기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자기 임기가 끝나면 그때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내가 또 나가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오해를 풀 생각이 있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오해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오해를 다 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패싱 입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의도 당사에 없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입당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패싱당했다 이거죠. 왜 나를 패싱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울을 비운 날을 택해서 입당하는 것은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인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후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때려도 참고 버티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는데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을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대통령과 화해할 생각이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화해는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집권당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인데 아무튼 집권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그 집권당 대통령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실도 그렇지 않으려니와 그 사실이 기고 아니고 뭐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다는 자가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준석의 가장 큰 그 착각은 뭐냐? 이준석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대통령과 자기를 대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TV 토론에 나가서 자기는 이쪽 뭐 대표 패널이고 상대편 쪽에 뭐 대표 패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저쪽에 라이벌이 있고 자기는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커다란 착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양양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간부 사원까지 되는 그 신화를 썼던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이었는데 거기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돼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엊그제까지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거기서 탈당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선하게 맡았거든요.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이준석에게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킬을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작정이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권 세력에 대한 팀킬로 미디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팀킬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 같은 동료로 하나의 팀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다 총질을 해서 다 쓰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미래를 향한 어젠다가 아니라 이준석 얘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산업, 대북, 외교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토론도 실종됐습니다. 이준석 얘기가, 이준석이라는 연못 속의 미꾸라지, 그 망나니의 얘기가 마치 블랙홀처럼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사람들이 이준석 얘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는데 그 다음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반도체 얘기도 그러려니와 국가의 안보, 외교, 경제, 산업 이런 얘기들이 다 실종되고 이준석한테 묻혀버린다. 이것만 따져도 이준석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반격도 하고 싶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었다. 정당한 분노를 넘어서 경멸과 조롱의 언어로 폭주하고 있다. 양두구육, 양의 머리, 그리고 심지어 개고기 같은 유치한 언어로 정치를 소비되게 만들고 있다. 그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여당과 대통령을 파괴하고 있다.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파괴하고 있다. 정치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분노하라는 말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공학, 정치공학에만 밝은 꾼처럼 느껴진다. 싸움꾼, 승부사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정치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 이런 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양양자 의원까지도 이준석을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조카뻘이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데 너는 말이야 정치꾼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고 정치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너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너는 파괴하고 있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2013년, 2014년 성접대도 하고 또 뇌물도 주고 이런저런 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불경이나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성상납을 받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김성진 대표가 사람들이 진짜인지 묻게 만드느냐, 왜 피해자인 척 나를 악인으로 만드느냐, 불경이나 읽어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2014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공한 접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8월 30일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명이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로 195만 원을 썼다. 2014년 6월 7일 여자 가수 A씨를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운명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